자,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겼습니다. 자, 에브리보 오늘 또 시간에 또 빠지죠. 자, 27,700원. 자, 요 부분인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 첫 번째 하락에 대해서 제가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갭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했는데 갭으로 상승하지 않고 빠지니까 제가 했던 말이 여기서는 끌어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이런 단발적인 상승만 보면서 위아래 변동성, 그쵸? 컸죠. 마이너스 6%에서 그리고 0.5%까지 상승. 오늘도 역시나 반등. 이런 부분들 작진 않았어요. 위아래 변동성이 10%였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일러드리긴 했어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이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대차거래예요. 네, 대차거래라고 해서 공매도를 빌려갔던 거를 이걸 이틀 전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이때 빌려가서 먹고 다시 이틀 전. 하나, 둘. 이때 또 상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제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도움을 얻고 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종목은요. 작전이라고 보기보다는 CFD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이 거래량을 늘렸을 때는 둘째치고 과거 임창정 라더견처럼 10배의 레버리를 사용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반대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자요. 특별한 거 보세요. 이날 뭐가 나오죠? 삼성전자와 공동적으로 서빙 로봇 이야기 새벽 4시에 나왔다가 급락하죠. 근데 그게 10시입니다. 12시입니다. 각 증권사 통해서 알아봤는데도 CFD의 상환 이거예요. 근데 반대 매매예요. 돈을 메고 넣지 못하니까. CFD도 그런 상품이에요. 공매도처럼. 돈 채워 넣지 못하면 급락. 신용처럼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또 신용 이야기 좀 해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법도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 될 거야 앞으로는. 자, 중요한 건 이때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결국은 오늘도 호재성 이슈가 나왔죠. 그렇죠? 서빙형 로봇 출시하겠습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또 나와요. 근데 올랐다가 또 빠지죠.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CFD에 끌어올린 거에 받아줄 수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까지에 대한 거래량이 늘피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등장을 하는 건데 거래 없이 오르는 거는 항상 의심을 해보고 가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시사항에 특정 사항 없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이날에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결국은 발표하기 전에 급락이 나오는 건 이건 무리한 투자. 여러분들 중에 신용이나 뭐 대출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고 종목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마이너스, 적자 지속이라고 나왔는데 이 청소기 로봇은 지금 다이소 가도 5천 원짜리 판매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얘네들은 수익 구조는 당분간 좋을 수가 없어요. 왜? 홈쇼핑 나와도 이제 확연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을 낮춰야만 팔리는 구조거든요. 자, 그럼 실적 때문에 빠졌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때 6일 날 실적이 적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 앞으로는 자, 미리 해법을 알려드릴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거래 없는 종목으로 웬만해서는 오랫동안 보유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산업군, 로봇 산업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때는 얘도 어떤 부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 뭐 청소기 로봇, 유진 로봇 이런 애들이 움직였으면 모를까. 혼자만 움직일 때는 항상 이게 뭔가 수급적인 이슈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난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어제자 영상이죠. 긴급 상승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대 발생 신용 CFD 수량 계산해 봤어요. 내일 이 가격에서 매수해 보시죠. 필수 시청 바랍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야, 오늘 좀 금융권 세미나가 새벽 일찍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나오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땡겨서 볼게요. 진짜 중요한 부분 가격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젠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봅시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더 하락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한 번 더 하락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탐방을 가봤더니 지금 청소기 로봇 말고 아마 이 삼성전자와 AI 그쵸? 서빙 로봇 개발합니다. 이 자,
나오는 날 끝나 그랬잖아요. 사실 자, 새벽 4시 45분 똑같은 이벤트가 몰려 있는 날. 결국은 우리가 해법을 가야 될 방법은요. 증자의 이슈가 좀 나올 거예요. 이거 미리 말해버렸네요. 일단 증자 이슈가 하나 나올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선을 그으면서 이 부분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단기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느 구간대에서 잘라내고 어느 구간대에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다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들은 거래를 실었고 거래를 싫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쌍방에 오갈 때 이 대차 거래를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이게 지금 상환된 게 보이면서 이게 오늘 거는 또 내일 아니면 이제 연휴 끝나서 이게 찍힐 텐데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단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 기사화 시키면서 오르잖아요. 지금은 수급 주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결국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타점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한 번에 오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신용잔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1월 12일, 11일 봐요. 12,900원대까지만 해도 신용잔고가 6%까지 쌓여 있다가 쭉 감소가 되는데 이겁니다. 오르면서 판 게 아니고 이 CFA들이 본인들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즉 여기서 신용을 매집해서 CFD 10배의 레버를 사용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거. 그러면 이쪽이 더 큰 수익이 나고 이건 확 밀어버린다고 해도 여기 다 팔리잖아요. 지금은 사는 수급 주체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면 로봇 산업에 대한 확장,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지금 당분간은 트레이딩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실수를 방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반면 교사로 삼으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 있으면서 15년 동안 스타펀드에 될 수 있었던 건 종목에 빠져서 거래한 적은 없었다. 시장 산업 업종. 지금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쌓아가고, 그리고 한 번 더 터질 겁니다. CFD가. 예, 각 증권사 통해서 확인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만약 궁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에브리라고 해서 보내시고 어떤 궁금증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은 작전이 아니고 신용으로 샀던 거를 크게 수익을 내고 CFD 뭐 한 10억 넣고 레버리지 하고 결국은 이들은 수익을 냈죠. 이거 나중에 통정 거래로 분명히 발생이 되긴 할 텐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거 잡아내는 건.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 라더겐 사태하고 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 기업적으로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혼자만 움직이는 게 단점이다. 그러면 혼자만 움직이지 않는 투자, 즉 산업군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이 스타펀드에 대한 방식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부분 참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라이브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8706으로 에브리, 그리고 아까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달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